네, 우리 박상준 이사님이요. 우리 또 약간 헤어스타일리스트 같다고. 근데 바버샵의 헤어스타일리스트 같다. 바버샵. 바버샵은 좀 이렇게 약간 지능이 떨어지신 분들 네. 있는 곳이 아니라 네. 네. 그 이발소. 네, 그렇죠.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저 친구가. 이발소가 아니고 네. 스탁소입니다, 네, 여러분. 스탁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한번 또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네, 한번 예. 선물부터 봐야겠죠. 선물입니다. S&P 500 0.44% 하락이고요. 네. 다우가 0.42% 하락이고 나스닥만 0.18% 소폭 빠집니다. 조금 줄었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 근데 보이는 것처럼. 예, 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플러스가 될지는 네. 모르겠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좀 올라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달러를 보겠습니다. 달러가요 113.18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또 거의 뭐 20만에 간 노수치까지 올라갔다는 거 113.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좀 꺾여야 되는데 꺾일 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네. 얼마나 올라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베스트닷컴에 있는 거니까요. 네. 공짜니까요. 무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사 몇 개 보고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뭐 저는 이거 읽을 수가 없는데 이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당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극우 정당. 그 극우 정당인데 이게 상당히 뭐 어떻게 못 읽겠죠 이거? 예, 모르겠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는데 네. 이 여자분이 멜로니. 멜로니인데 조르주 멜로니? 네. 뭐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한 여자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여자 무솔리니? 맞아요. 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 저분이 있었던 정당이 그런 예. 이제 파시즘을 이제 예. 추종하는 정당에 예. 몸을 담았다가 예. 그건 파산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이력이 과거가 그런 정당에 몸담은 게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있는 정당도 가장 극우적인 정당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꿈꾸고 있는 게 지금 이후 탈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 이게 또 집권을 하면 또 달라지긴 해요. 예. 그 예전에 그 그리스 때도 그랬고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약간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친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랑 좀 거리두기 그리고 EU 탈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우려가 있으니까 네. 나중에 추이를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늘 아시아 마켓 얘기하면서 그 약간 멜로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약간 이제 어떤 영화 감독이 멜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멜로니? 라는 생각이 또 약간 멜로니 그러네 멜로니.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 송 PD만 나오면 예. 저랑 그 이제 또 전쟁을 우리 네. 이제 진우님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험악하니까 네. 억지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이제 도망사님이 예. 참 깡다고 좋다. 네. 이게 누구나 아는 개그를 그렇게 또 무식하게 또 할 줄 아는 그런 깡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아까 제가 누가 올리셨는지 까먹었는데 그 정말 명언을 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드립을 다큐로 받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여러분들 드립은 드립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NBC의 또 한 그 부분을 장식한 기사인데요. 한국 코스피 3% 텀블했다는 기사가 좀 전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고 네거티브한 센티먼트가 상당히 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굉장히 얼어있는 투자 심리에다가 네.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폭락한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한국 기사가 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빠진 거 내일 한번 회복하기로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국장 빠지는 게 예. CNBC에 나옵니까? 예, 아이고, 그렇죠.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사입니다. 네. 자, 달러가 올라가면 살만한 기업들과 팔만한 기업들이 오늘 골드만이 다 정리했는데요. 어휴. 한번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정말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중요한 자료고 저는 이거 오늘 하루 이거 보시면 끝난다. 끝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그 미국 바깥에 매출이 나오는 게 빵 퍼센트. 그러니까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만 네. 그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차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겠네요. 네. T-모바일 통신 업체죠. 그렇죠. 달러 제너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 업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치폴레 레스토랑 멕시칸 레스토랑. 저게 진짜 논 US 세일즈가 0인 게 왜 네. 우리나라에 매장이 안 생길까? 그거 없어요. 한번 미국 네. 갔다 오신 없습니다. 분들 네. 되게 저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보고 저 싶은데 딱 한번 먹어봤어 한 번. 그 국내에는
타코벨밖에 없습니다. 타코벨. 타코벨하고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저거를 좀 표방해서 만든 게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멕시칸 레스토랑? 예.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잠실에 있다 없어졌어. 그거.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로고 똑같이 소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본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투리스트 금융업체고요. 네. CME 금융업체입니다. 네. 어메리소스 버진이라고 하는 헬스케어 업체도 뽑혀 있고요. CVS에서 당연하겠죠. 약국 체인지 미국에 바깥에 있지는 말이 안 되죠. 네. 보시고 사우스 에어라인, 그러니까 이게 또 저가 항공으로 해서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CXX 철도 기업이 당연히 철도 기업은 당연히 미국이겠죠. 페이컴도 있고 인투이티도 있는데 인투이티는 개인에 대한 재무 설계를 도와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ADP, 오토메이트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 매출만 올리고 있다.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좋은 거고요. 좋은 거고 그다음에 해외 매출 있는 기업들 보실 건데요. 반대로 약간 매도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넷플릭스가 해외 매출이 59%, 알파벳이 54%, 부킹홀딩스가 87%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부킹홀딩스는 미국인들은 예약 안 합니까? 어쨌거나 해외 매출이 크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보그워너하고는 자동차 관련 그 제조업체죠. 83%. 그다음에 슐럼버거 에너지 기업이죠. 85%. 저건 또 왜? 베이커 유즈가 78%. 미국에 유전 없습니까, 당신들? 아플락 보험회사입니다. 70%. 에이온 금융회사가 55%. 네. 에이질런트 헬스케어 업체가 66%. 네. 에버 레버러터리가 역시 제약주죠. 61%. 그다음에 오티스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만드는 기업 74%가 돼 있고요. 3M이 58%로 이런 기업들은 한번 팔아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러 강세 직격탄을 맞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450원인데요. 제가 작년에 1,450원 내게 되면 알파벳이 공구를 가져가서 9달러 중반을 환전했거든요. 지금은요 8달러 초반입니다. 아이고. 일단 손해 본 거 1달러. 그러네. 그 정도의 돈 올려야겠네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폴레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온더보더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멕시칸 음식을 파는데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그 좀 약간 고급스럽다면 치폴레는 간단하게 그런 이게 그 뭐라고 하나요? 이게 라이스볼이랑 아니면은 그런 랩 같은 것만 하는 건데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볼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쿠차라.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그겁니다. 쿠차라. 쿠차라? 올려주셔서 딱 기억이 났어요. 나중에 한번 브리또볼. 브리또랑 브리또 볼이라고 해서 볼에다가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한번 사시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치폴레가 들어오면 장군 사장님을 1호로 모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료를 보고요.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분 남았네요. 1분 남았네요. 보다가 오늘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S&P 500이 결전하는 날이다라고 적었고요. 전 저점을 테스트한 날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 반등의 신호를 같이 보시면서 오늘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리하면서 오늘 반등하지 않을까. 라고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발. 가져보고요. 종을 칠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좀 크게 키운 다음에 첫 페이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 보고 종을 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보고요. S&P 500 전저점 0.7%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요번에 오늘 많이 밀려버리면 다시 한번 새로운 저점인데요. 어떻게 안 되겠죠? 진우님? 제발요. 제발입니까? 그래서 3,636포인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결전의 종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7% 지키자. 짧고 간결하게 오늘. 짧게 간결하게. 결전의 마음으로. 보니까 점점 종 치는 게 느셔갖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눈빛 이글거리는 거 보이나요? 자, S&P 보고 있나?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 출발 시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P 500 0.45%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52%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0.22% 마이너스로 나란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조금 더 힘이 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점점 하락폭을 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끝날 때쯤 플러스 올라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말하는 동안에. 시가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등의 신호가 있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지금 나와주고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즉
이 파란색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 그러니까 제조업 PMI 지수인데 이 하얀색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MI 지수가 빠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웬일로 겁없이 신년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좋은데 너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요.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만 원래 꺾이는 게 맞는 거니까요. 한번 신년물이 꺾이기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물이 꺾여야지 여러분들 장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죠. 꼭 꺾어야 되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첫 번째 그림 보셨고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나스닥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나스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인들이 그 조금 심리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만약에 나스닥 좀만 올라가도 이런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릴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살짝 나스닥 양전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요. 나스닥과 S&P 500에 대한 RSI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RSI가 70이면 보통 얘기하는 과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0이로 빠지게는 보통 과매수권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나스닥이 30을 뚫고 내려가서 26.75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요. 더 났네요. 23.64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에서 매수하고 70 이상에서 매도하는 걸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그 쉬운 걸 참 못해요. 그죠? 지나고 나면 왜 못합니까 그걸? 그 쉬운 걸.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왜 못하죠? 이론과 실전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전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림 같은데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RSI를 봤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SI가 87.825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지금 6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와. 정말 압도적으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 저거대로라면 달러 팔으라. 달러 팔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달러 꺾이게 되면 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역시 올라간다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 그림은 뱅크 어메리카의 브랜베어인데 브랜베어도 역시 지금 제로에서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로는 흔치 못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극도의 그 침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충분히 매수해서 구간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4년에 한 번씩 제로가 오네.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 딴 얘기인데 이게 지금 유럽에 나와주고 있는 한파에 대한 날씨를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유럽 쪽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한파가 불어갖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쓰인답니다 지금. 와, 그렇죠. 그러면 또 에너지난이 또 심해지면서 이 또한 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표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날씨까지 추워져 굉장히 걱정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 유럽에 있는 온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보여주는 표가 이 보라색이 20년인가 30년 동안의 모습 평균 모습이거든요. 온도 모습인데 지금 원래 그 과거치를 보게 되면 원래 지금 온도가 13도여야 되는데 지금 10도입니다. 10도. 10도면 추운데. 춥고요. 그다음 아침에는 뭐 3도, 5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면 지금 그 떨어졌던 온도가 아닌데 한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유럽이 침체에 겪을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뉴스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걱정되네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도 낮에는 24, 5도까지 올라가서 낮에는 덥거든요. 아니 제 얼굴 탄 거 보세요. 낮에 운동해서 탄 거예요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운동하지 마세요. 이게 배가 사라지면 안 돼요.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 9월 달도 통계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월 16일부터 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10월 9일에 반등합니다. 반등.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똑같이 빠졌습니다. 16일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맞아요. 똑같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10월 9일까지 빠져요? 근데 중간에 반등이 나오죠. 반등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10월 9일이 저점이면 이 반등 구간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니까 이따 지켜보시고 물론 이제 다시 빠지기 때문에 진짜 바닥은 10월 9일쯤에 10월 9일에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잠 잤다가 10월 9일에 근데 어쨌거나 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이번 구간만 잘 참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자료 끝내겠습니다. 끝내고요. 잠깐 홍보 1분만 홍보하셔야죠. 자, 2024년 생존 전략을 제가 강의하는데요. 10월 8일 날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7자 스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학년 위원하고요. 7호 상무 같이 하는데 한번 같이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7호 상무님은요. 이학년 위원은요. 미래를 리드할 유망 탐마에서 얘기하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7호 상무가 적정 주가 평가 및 기업 선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 제가 강의하는데요. 내년을 대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제가 강의할 거니까 네, 여러분 꼭 지켜보시면 좋을 10월 것 같습니다. 23일입니다. 네. 저 날짜 보시면 안 되고 10월 8일. 10월 8일 죄송합니다. 10월 23일. 10월 8일. 아까 제가 뭐 잘못 봤어요. 오전 10시 하는 겁니다. 10월 8일입니다, 네, 여러분. 10월 8일. 네, 그다음에 10월 8일. 여러분들 만약에 7차 세미나 들으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네. 지난번 못 보신 분들은 6과 7까지 어허. 두 가지 강의를 드리는데 네. 요 가격 보신다는 거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기 조회하는 방법은요. 네. 네이버 창에다가 투자 공간 세미나 치시게 되면 네.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명문 세미나로 거듭나고 있어요. 7차까지 갔다는 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뭐 장도 어려운데 왜 세미나 말씀하셨지만 제가 매월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호응이 같습니다. 없으면 2, 3차에 끝나는데 이미 네. 7차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맵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조금 물론 이제 종가가 중요하지만 조금 반등하네요. 네, 좀 반등하니까요.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지수인데요. 보여줘, S&P 맵을 500, 보여줘. 예, S&P 500 0.07%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네. 다우가 0.15%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은 무려 0.65% 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아까 비하면 보고요. 한번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맵인데 지금 뭐 녹색의 어떤 종목들이 막 보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0.71%, 애플이 0.56%, 그렇게 많이 빠졌던 메타가 네. 1.13%, 아마존 1.25%, 테슬라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오늘의 상승은 일단 나스닥 쪽에 더 힘이 실리는 거다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올라왔던 헬스케어라든지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치주가 약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주 쪽으로 물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또 정리 잘 해주셨고요. 네. 아까 저기 잠깐 또 댓글창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또 40분 넘으면 우리 PD 형들한테 혼나니까 혼나죠. 네. 네. 반도체 오늘 물 타야 되냐 적기형이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번 주 안에는 한번 뭐 물을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가 금요일날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실적 실적 보고. 발표 이제 네. 아마 정말 최악으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음. 최악으로.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것만 먼저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최악으로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론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솔직합니까? 얘기하는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좋으면 엄청 좋다, 나쁘면 뭐 우리 막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게 여러분 약간 캐펙스 강한 눈빛 한번 쫙 그런 거 요거 써주십시오. 네. 요 얘기 좀 하고 그래서 그 캐펙스 컷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캐펙스 컷. 근데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캐펙스 컷은 이게 옛날 송명석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 세 업체가요 남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 캐펙스 컷 투자를 축소를 못 한답니다. 근데 지금 업황은 뭐라 할 것 없이 세 업체 다 투자를 줄일 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업황은 투자가 축소되는 거는 바로 완전한 반등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금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이긴 하지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잘 보시면서 국장의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건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아마 아침 라이브에 김한진 박사님 나올 것 같은데 요새 아주 정말 대단하게 모든 걸 맞추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댓글창에서도 정말 굉장히 추앙받고 있는데 김한진 박사님이 거의 제시한 바닥권에 다 와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뷰가 바뀌셔서 밑을 더 열어놓으시는지 그게 아닌지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한진 박사님은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누르고 계신 거지 밑으로 하방이 뚫려서 막 무너진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거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 보고 그건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 내일 아침 라이브에 또 좀 바뀐 뷰가 있으신지도 굉장히 저도 기대가 돼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반도체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이 그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부분 캐펙스 컷 투자 축소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눈빛 한번 우리 네, 송 한번 PD가 좀 쏴주시겠습니까? 예. 하라고 못해. 내가 좀 자연스럽게 합시다 또 다음에. 네. 자, 참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요. 네. 9월 29일 장 끝나고 네. 발표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아침이면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참 그 목요일 날 밤에 하는구나, 그죠? 목요일날 밤에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네네. 시간으로 금요일 날 네네. 새벽에 나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 기대 안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의외의 또 성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걸 한번. 잠깐 송 PD 그거 혹시 쇼튜브 쇼프로 쓰려고 했던 거면 내가 다시 할게. 아니래. 아니요. 자, 우리 쇼프로 좀 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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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로 보나 오늘 좀 반등할 구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네, 내일 네. 아침은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나오신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수요일 날 나오시다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편하게 좀 보시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체념이라든지 네. 뭔가 포기하는 건 가능한데 네. 절대 항복을 하지 말자. 아, 하는 게 저희 말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항복하지 마시고 네. 잘 버티신 다음에 네. 같이 한번 반등을 보자고요. 그럼요. 반등을 네. 보자고요. 예. 기필코 보고야만 한다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네. 이 고생을 네, 했는데 이제 와서 반등 못 본다는 보고야 건 말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또 물론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네, 기도한 심정으로. 주무시고 네. 아침에 종가를 확인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